대한민국 노인들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한낮에 전단지 알바를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한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더라고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 그리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꽤 잘 나갔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온 뒤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후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 괴짝을 조사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보화일 거야.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기대하던 그 괴짝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큰 아들의 입장에선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네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아마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막내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흘러내린 눈물을 훔치며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지만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괴짝의 유리 조각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오고 아들딸도 달려왔습니다. 그 글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딸도 그 글을 읽더니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들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고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버지란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평균 연령이 85세인 시대이고 곧 100세 시대도 다가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행복이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한낮에 전단지 알바를 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한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더라고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 그리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꽤 잘 나갔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온 뒤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후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 괴짝을 조사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보화일 거야.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기대하던 그 괴짝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큰 아들의 입장에선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네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아마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막내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흘러내린 눈물을 훔치며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지만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괴짝에 유리 조각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오고 아들딸도 달려왔습니다. 그 글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딸도 그 글을 읽더니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들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고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버지란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평균 연령이 85세인 시대이고 곧 100세 시대도 다가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행복이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